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금요일날 시장은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좀 좋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외부적인 영향들이 좀 많이 시장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대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현재는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쪽 증권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좀 30포인트대 이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긴장감에 대해서는 계속 반응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빅스 지수가 저렇게 오르는 것만큼 실제로 우리 나스닥 포함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이 이렇게 모든 실제 증시의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현 시점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극도로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에 우리는 지금부터 반등의 시장을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맞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큰 틀을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거고, 혹은 최근에 어떤 발생했던 스토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고, 어떤 종목이 또 기대 수익은 더 클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일단 오늘 카카오와 HMM,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의자 국민 주식인 카카오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잘 못 가다가 이번에 바짝 최근에 조금 시장의 이슈를 좀 타고 움직이고 있는 HMM, 적정 수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 오버슈팅이 가능할지 등등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너무 빠르고 소형주들, 급등주 이런 것보다도 직장인분들이 편안하게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거래일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또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1.2%대 하락을 좀 보이면서 900포인트 선상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3, 4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1.2%대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 넓게 보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좀 지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년 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 수도 있고, 이쯤 되면 진짜 좀 가파른 V자 반등 한번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럴 때도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때는 때고 사실 최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바짝 최근에 하락을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줬어요. 어떤 악재가 하나 터졌어. 그러면 그 악재 이후에 A라는 악재가 있으면 이 B가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얘도 만약에 악재야, 또 빠졌어. 그 다음에 이제 C가 와요. 근데 얘도 악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죠. 반대로 A가 악재였는데 B가 호재네? 그럼 빠진 뒤에 반등이 나오고, C가 악재네? 그러면 또 빠지겠죠.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좀 좋지 않게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악재가 계속 연이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평선이니 어디 지지선이니 뭐니 기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결국에 주식은 뭐다? 스토리가 파랄이다. 지금 와가지고 코스피가 지지선이 얼마니 백날 천날 따지고 들어가봐야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탈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시장이 그래도 분위기가 그동안의 악재성 이슈들이 다 소멸이 돼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그 반등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우선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제 이거는 밸류 대비해서 너무 지나친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연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적정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 이 기업이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될 적정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또 주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카카오와 HMM 기준으로 이 특징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이 스토리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짚어드릴 거고,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선 여러분들, 우리 많이 이런 말 하죠. 주식은 10년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 뭐 매번 이렇게 뭐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단타수장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요 10년씩 주식 못 들고 갑니다. 죄송하지만 전 반년 들고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반년이 뭐예요? 저는 한두 달 들고 가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저는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단타수장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메인으로 해서 전업투자 생활도 했었고,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스윙 이상으로 가져가는 꼬라지를 사실 못 봅니다. 제 개별 매매를 할 때는. 그래서 뭐 요즘이야 우리 회원님들께 신경 쓰고 또 별도로 이렇게 주식 공부하실 것들 자료 올려드리고 이런 거 준비하느라 사실 개별 매매를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는데, 어쨌건 제가 전업 투자 생활을 할 때는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다. 그래서 이게 다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가장 제가 자신 있는 이 단기 매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리더라도 실제로 개장하고 나서 호가 상태를 보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약세장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추천주를 잘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 실제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좀 해봤더니,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단기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단기 매매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속성 프로젝트로 실전에서 200% 적용이 가능한,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캔들 이론, 이런 건 책에서 배울 수 있죠. 근데 캔들 뭐 그림만 보고 양봉이니 음봉이니 그것만 맞춘다고 돈 다 법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는데 필요한 것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계좌 운영 방법까지, 그 다음에 또 간혹 시초가의 초단타로 10분 이내에 일당을 벌어들일 수 있는 스캘핑 기술부터 지수의 흐름을 연계해서 어떻게 공짜로 수익을 벌 수 있는지와 다양한 패턴과 유형 스토리를 접목해서 베팅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들을 4주 속성 프로젝트로 단기 교육을 VIP방에서는 무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매주마다 우리 회원님들께 이렇게 교육 영상들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혹시나 단기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책에서도 보고 배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직접 이걸 배워서 써먹을 수 있게, 초점은 그거예요. 저 혼자 떠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써먹지를 못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는 거, 단타수장 교육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장착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VIP방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주시푸드 뭐 4%대도 있고, 이구산업 4%대도 있고, 금액을 보시면은 금액이 적어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연습부터 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습 이틀째입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며칠 더 연습해보고 조금씩 수량을 더 늘려서 자신감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거죠.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좀 해보겠다고 무리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해봐야 백날 첫날 해봐야,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매수를 하고 다음 매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진짜 뭐 예를 들어 3-4종목 매매를 한다. 평균적으로 3종목 매매했을 때 한 달이면 60번의 매매를 해요. 단타만 봤을 때 60번 매매할 때 여러분들 살면서 한 달에 60번이나 나에게 행운이 따라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운을 실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운을 실력으로 바꿀 수 있게끔 지도해드리는 게 뭐다? 단타수정이다. 제가 교육을 그렇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운에 맡기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이걸 이제 실력으로 바꿔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처럼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일 때는 일부의 현금만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무기가 되어 계좌를 총 평가 금액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쪼그라드는 그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매일매일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있다. 수장님 리딩 서비스 받으면서 제일 만족하는 게 제가 직접 매매할 수 있게 교육으로 실력을 올려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딩 평생 받을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고 스스로 내가 농사 짓고 수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다. 단타수장이 리딩 가입 서비스 비용을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뽕을 더 뜯어 가셔라. 뽕을 뽑아 가시라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어 가셔라. 그쵸? 최대 효과를 얻어 가셔라. 바로 그게 돈 주고 내가 뭐 레슨을 받든 서비스를 이용하든 서비스의 기본 이론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쵸? 최고의 가성비를 또 찾아다니실 거고 직접 더 이상 찾아다닐 데가 없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최고의 가성비 좋은 리딩 서비스는 더 이상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30일에 44만원 여러분들 단타수장 VIP방에 오시면 이러한 교육 자료들도 다 무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혹은 주식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꿈을 꾸고 있는 게 있다,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 이 단타수장 VIP 서비스를 꼭 한 번은 스쳐 지나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치 투자 관점으로 가치 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업적인 부분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바로 또 카카오와 HMM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카카오의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좋은 이슈를 힘입어서 열심히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HMM이 금요일날 발생시킨 거래대금이 1.8조 정도, 거의 1.9조 원, 2조 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발생을 시켰는데, 시장에 먹거리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돈이 또 더 가파르게 몰리고 쏠리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어떤 적정선상에서는 좀 저항이 발생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대중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자금을 들고 총을 들고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는데, 상장일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발생시켰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결국에 주식은 뭐다? 주식은 스토리가 뭐다? 팔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스토리가 중요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이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주가가 내리더라도 어떤 영향으로 인한 하락을 보이는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가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가치 투자, 자,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또 해당 기업이나 해당 산업이나 이것마다 결국에 다 모든 것들의 평가 기준이 다 틀리다. 그래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이죠. 산업 섹터별로 평가 기준들이 모두 다르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해운사들은 해운사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상대 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각 산업에서 동종업계들이나 동종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카카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딥니까, 뭐 삼성전자랑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반도체랑 제조업이랑 이렇게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처럼 각각의 산업별로 그리고 종목의 업종별로 이거를 모든 것들이 평가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시세가 오르는 구간부터 내리는 구간, 또 더 처지는 구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를 각각 뭐 때문에 어떻게 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싹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악재가 대부분 모두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당장의 급등이 나올까요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제가 이따 어차피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뭐냐? 대부분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노이즈도 있었죠.
노이즈 이 부분도 있었고, 카카오는 뭐예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회사들의 농사를 잘 짓고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보이면서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당기 순이익의 지배주주 순이익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물론 훌륭하게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주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의 요거 그렇죠? 요게 일시적으로 좀 많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요거 이제 평가금액 기준으로 자회사들의 지분을 부여하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조금씩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며 뱅크며 페이 정도 상장이 되면서도 이쪽으로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지분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긴 했죠. 추후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또 다양한 것들이 상장을 좀 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약간 오너 리스크 포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먹구름이 좀 있었죠. 상장되고 오너들은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먹튀 논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또 이야기가 완벽하게 소멸이 좀 되는 시점, 그 되는 시점에 새로운 것들을 상장시키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상장시키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 대한 영향 받았고, 그쵸? 금리 인상으로 고 PER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대표적인 성장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노이즈와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빠졌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때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더불어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회사들까지도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함께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이 금리 인상 압박 강도가 어떻게 돼? 점점 축소되고 있죠. 연준에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파월 의장이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에 지지한다라고 목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핵심 우리 원자재인 석유라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에 이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기본 필수 소비 쪽으로 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또 엔겔 지수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또 곡물, 그죠? 그래서 밀 가격도 최근에 폭등을 막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또 산업의 신성장 어떤 이런 원자재들 뭐라 할까, 2차 전지 배터리 들어가는 또 니켈 뭐 이런 금속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구리, 니켈 이런 거 포함해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아, 딱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월급, 그죠? 여러분들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어떻게 올해 연봉 협상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율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연봉은 아마 많이 약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는 이렇게 심한데 여러분들의 연봉 협상은 인플레 이상으로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인플레만큼이라도 됐다라고 치더라도 건보료가 또 올랐죠.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봉이 올랐어도 내가 실수령액으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체감할 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진짜 소비를 해야 되는 항목들의 어떤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이 비싸지고 부담은 좀 되고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나갈 돈은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불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투자는 해야 된다. 어렵지만서도 결국에 우리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돈을 가만히 두거나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은 이 지금 이 사회에서 합법적인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적금을 안전하게 넣어놨지만 그 돈의 값어치가 결국에 지금 우리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 내 돈은 지금 적금을 넣어두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서도 건전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내 월급 이상을 벌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셔야 되겠죠. 우리 대선 주자 일부 어떤 뭐 누구께서는 뭐 당선되면 뭐 1억을 주고 150만 원씩 뭐 배당금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뭐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근데 뭐 한일 통화 스와프를 해가지고 뭐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득세며 누진세며 모든 것들을 갖다 양도세까지 막 상속세 이런 거 다 폐지를 한다는데, 아니 걷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될까 싶기도 해요. 뭐 그분이 생각하는 뭔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지갑을 지킬 수 있고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적정 수준으로 항상 필요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매년 뭐 보통 통상 2% 정도를 보거든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매년 유지가 됐을 때는 이건 우리가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경기가 잘 흘러가고 있구나, 경제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건전하게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뭐든지 중간선, 적정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경기는 꼬꾸라지는데 물가만 상승을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인 거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인 겁니다. 진짜 이거 다 죽자는 소리예요.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우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비제조 중심으로 보셔라. 비제조. 그렇죠? 주가 수익이 뭐가 더 폭발적으로 많이 좀 뻗어갈 거예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투자를 조금 그래도 괜찮게 또 적정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와 가이던스의 부합을 좀 최대한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비제조다. 이거를 일단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제조이면서도 금리 인상 압박이 있더라도 결국에 고성장 중심의 종목들은 강세 랠리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거 급등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단타 종목들을 따로 별도로 추천을 드리죠. 그런 종목들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쟁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뭐 더 심화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 다 우리한테 영향으로 온다. 미국이 러시아를 아무리 그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물론 또 압박을 주고 피해를 주고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도 맞지만, 최근에 하다못해 뭐 스위프트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 이 스위프트를 가지고도 우리나라도 피해를 솔직히 말하면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에 뭐 법인 사업부를 내놨든지 아니면 실제 공장을 가서 그쪽 이제 현지에 진출을 한 기업들이 한 40여 개가 돼요. 이거 결국에 삼성도 포함이 돼 있고 LG 쪽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영향 주잖아요. 현대차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다못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총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심지어 그 기업들이 지금 그쪽의 루브라의 가치가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화로 바꾸거나 다른 거로 바꿀 때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가치가 너무 똥값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손해요, 개손해. 지금 개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요거를 좀 회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비제조 중심. 이거는 저는 여전히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제조 중심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제조업이 무조건 못 간다는 아니에요. 반대로 HMN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조업은 아니지만, 운송이 제조업은 아니지만 무조건 비제조만 간다도 아니고 무조건 제조는 못 간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도 제가 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HMM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HMM을 대응할 때는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사실은 맞고 밸류가 싸죠. 아니 PER이 뭐 지금 25,000원대에 25,000원 부근에서 4분기 실적 곱하기 4배 기준으로 하여 PER 환산 시 대략 1배율 수준, 그쵸? 1배율 때 산출이 됐었다. 어이, PER이 한 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엄청 싼 거 말도 안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얘네 이렇게 벌면 1년이면은 그냥 지네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소린데 엄청난 거죠. 근데 밸류가 싸다고 무조건 주가가 다 가냐? 아니죠. 밸류가 저렴해서 혹은 밸류가 너무 비싸서 지자리를 찾아온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항상 밸류에이션 기준대로만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다. 그렇죠? 어쩌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은 모멘텀에 더 크게 자극을 해요. 모멘텀에 크게 자극을 하고 모멘텀으로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모멘텀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단순하게 어떤 이슈가 떴을 때 기대감으로 형성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모멘텀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포함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멘텀에 사실 더 크게 반응을 해요. 왜? 밸류에이션을 따질 줄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슈 보고 이거 좋은 거네 나쁜 거네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슈가 하나 딱 떴을 때 이거 좋대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싶은 수요가 더 많겠죠. 이 종목이 PER이 한 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계산 그렇게 할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사실 일반 보통의 투자자들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은 거고, 그렇게 움직이기가 사실 더 쉬운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거 대비해서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다, 이 기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매길 때, 기준선이라는 걸 매길 때가 이 바로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HMM을 밸류로 봐야 됩니까? 모멘텀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은 밸류적인 매력도 물론 있어요. 밸류적인 매력을 동반했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의 가격들도 밸류가 계속해서 쌌어요. 실적은 더 솟구치고 있던 때고 밸류는 계속 더 저렴해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죠?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져요. 밸류의 매력이 더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실적도 좋아지는데 주가가 같이 올라. 이거는 그 어떤 특정 밸류에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PER이 7배래.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적도 똑같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적정 이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PER이 7배 수준을 유지를 해주겠죠.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근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격이 점점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7배였다고 한들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밸류에이션 더 싸지겠죠. 6배, 3배, 2배, 1배. 근데 왜 못 가? 결국에 왜 못 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HMM은. 피크성 실적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유가 움직임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많지만 바짝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 결국에는 러시아의 또 제재 일부 그런 것들 있죠. 보이콧 선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물류 대란을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인데,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 해운선사들이 러시아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HMM도 사실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안 그래도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공급이 더 많아지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공급이 아니죠, 수요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운임도 쉽게 빠지지가 않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보였고, 또 더군다나 약세장에서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 이쪽으로 또 더 몰린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또 일부 HMM을 포함해서 과거에 제가 펜오션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펜오션도 11%에 120만원,
HMM도 13% 100만원 이런 식으로 시황을 알고 느낌을 알고 그렇죠? 공부를 하시면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부터 더 대중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서 돈을 갖고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줄 알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벌 수 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집착보다도 모멘텀이나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좀 더 휩쓸리고 그리고 약세장인 상황에서 약세장인 테두리에서 조금 더 매수세가 가파르게 폭이 좁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강한 거래대금을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가 싸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밸류가 비싸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지금 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다.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12조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6분의 1이 HMM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분의 1에서 7분의 1이 HMM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어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일단 좀 즐겨주시고 추후에 뭐 운임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소멸이 되면서 자체적인 어떠한 성장 동력을 좀 새롭게 갖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는데 이런 해운사들은 그냥 물 들어왔을 때 챙기고 나오고 또 물 들어올 때 들어가서 챙기고 나오고 이런 전략이 일단은 좋지 않을까 현재 경기 흐름과 경제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추천주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뭐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짧게 3-4%대 수익을 챙기는 종목들도 있고 뭐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추천주는 유튜브에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VIP였는데 뭐 18%대까지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최근에 매일매일 수익은 좀 챙기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드릴 때는 사실 이게 장중에 또 막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결국에 실제로 실전에서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은 더 잘 난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하나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계절적 보너스를 한번 좀 이용해 보셔라. 이미 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한 3-4%대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하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봄에 보통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타나요, 하치가.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황사 이야기 나오고 보통 그죠 봄에 그죠 봄쯤에 돼가지고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내요. 근데 하치는 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대선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된 것처럼 누구 이땡 씨의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치 테마주를 기대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항목이에요. 변동성이 워낙 크고 이러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하치는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9,000원 초반대에 접근을 해서 지금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슬슬 미세먼지 관련된 이제 일기예보 보면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봄에 대해서 봄 계절적 우리가 특성으로 봄 계절 테마주를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 여름엔 또 뭐예요? 너무 더워. 너무 더우면 어떻게?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파세코 같은 종목들 작년 재작년 창문형 에어컨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파세코가 최근에는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타난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때요? 창문형 에어컨 출시하고 나서부터 실적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신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별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추천을 드려보면 SCD라는 종목이에요. 바닥을 기고 있죠. 이 SCD라는 종목은 뭐냐면 그 실제로 창문형 에어컨 삼성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에서도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냥 보고 말았는데 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인력도 더 늘리고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슬슬 또 이런 재고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죠. 그 미세먼지 쪽 혹은 또 에어컨 모터 그렇죠. 얘는 봄과 여름에 다 포함이 돼요. 그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쪽에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D도 이런 계절적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이것도 한번 별도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5월달, 6월달, 7월달 빵빵빵 움직임이 나타나 줬었죠. 그리고 이제 시세 다 빠지고 다시 1년 지나서 이제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별도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빠른 급등주가 아니라 직장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펴보시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30분이 넘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동영상 하나를 30분씩 시청한다라는 거는 드라마도 뭐 45분, 50분인데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30분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드릴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VIP방에 이제 올라가는데 단기 매매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매매 교육 4주 속성 프로젝트 이렇게 실전에서 200% 무조건 적용해서 수익을 내가 직접 챙길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만 보고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선 돈 절대 못 벌어요.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교육은요 VIP방에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더 저는 이걸 뭐 교육 영상을 뭐 여러분들한테 장사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VIP 회원님이시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혜택이자 서비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1주차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넥타이 탁 풀러가지고 멋있죠. 같이 또 우리 행복을 찾아서 떠나보자고요.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30일에 44만원이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해 보셔야 될 서비스다라고 반드시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